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신문들을 쭉 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100을 넘고 코스닥도 1,100을 돌파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맞아요. 단 이틀 만에 16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증시로 들어왔다는 소식. 이 엄청난 에너지, 이 뜨거운 열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흐름의 진원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AI군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AI라는 거대한 태풍이 어떻게 한국 경제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눈부신 빛 바로 뒤편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군요. 자료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9조 원이라니. 19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죠? 네. 이게 반도체 부문만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벌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했던 겁니까? 한마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덕분입니다. 아, HBM? 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기존 메모리가 8차선 도로였다면 HBM은 수십 개 도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와, 고속도로요?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AI가 처리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아예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바로 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고요. 독점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HBM4 물량인데요. 네.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로부터 그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와, 이미요? 네, 이건 거의 시장에 게임 끝을 선언하는 수준이죠. 앞으로 몇 년간은 SK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어쩐지 1인당 평균 1억 4천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라니 그럴만도 하네요. 그렇죠. 연봉을 한 번 더 받는 수준이죠. 와, 직원들 입장에선 정말 일할 맛 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 돈을 그냥 보너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미국의 AI 솔루션 회사를 세운다는 계획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AI 생태계 자체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행보거든요. 이제는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종합 AI 기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AI 열풍의 그림이 정말 커지네요. 근데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AI 수혜주가 있더라고요. 어떤 걸 보셨나요? 바로 유리 만드는 회사 코닝 이야기입니다. 그 스마트폰 액정 유리로 유명한 회사가 맞죠?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AI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많은 칩들을 빛의 속도로 연결해줄 일종의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신경망이요? 네. 기존의 구리선으로는 어림도 없죠. 바로 여기서 광섬유가 등장하는데 코닝이 이 광섬유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아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HBM이 AI의 두뇌라면 코닝의 광섬유는 AI의 혈관이자 신경계인 셈입니다. 두뇌에 이어서 혈관까지. 정말 AI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느껴지네요. 심지어 바다 위에서도 AI가 활약하고 있더군요. HMM이나 페노샨 같은 해운사들이 AI로 최적 항로를 찾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선장의 경험과 감에 의존했던 영역에 데이터 기반의 AI가 들어온 거죠. 단순히 최단 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날씨, 파도 높이, 항만 혼잡도, 심지어 각국의 관세나 탄소 규제 같은 수만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상해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주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거대한 불확실성의 바다를 AI라는 등대를 보고 항해하는 시대가 열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AI가 정말 산업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게 체감됩니다. 이건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 보면 궁금한 게 생기면 네이버 대신 챗GPT에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를 검색 도구로 쓰는 비율이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3배나요? 네. 저만 해도 요즘 코딩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구글링보다 챗GPT에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답을 바로 주니까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서 거대한 검색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야,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이들 기업은 쇼핑이나 결제 같은 자신들의 강점과 AI를 결합하는 이른바 생활 밀착형 AI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AI요? 근데 여기에 구글이 월 7.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AI 요금제를 내놓은 건 이제 AI가 소수의 전문가용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상 서비스가 되는 그런 대중화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부터 코닝의 광섬유, 그리고 우리 손안의 AI 챗봇까지 이 모든 AI발 혁신이 한데 뭉쳐서 지금의 엄청난 시장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그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코스피 5100, 시가총액이 보기를 제치고 세계 10위에 올랐다는 뉴스들은 모두 그 결과물일 뿐이죠. 제가 더 주목하는 현상은 아까 말씀하신 머니무브의 속도입니다. 단 이틀 만에 16조 원. 네, 이건 단순히 돈이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패닉 바잉에 가까운 자금 쏠림 현상이거든요. 지금 이 AI 열차를 올라차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일종의 패모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기가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상장된 한국 증시 추종 ETF 코루는 올해 수익률이 70%가 넘었고 EWY라는 ETF에도 한 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지금 한국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을 AI 혁신의 최전선 기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AI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즉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아하, 맞아요. 그 정부 정책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던데요. 네, 국내 복귀 계좌 세제 혜택을 대폭 완화했죠. 이전에는 해외 주식을 판 돈의 상당 부분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해야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단 1주만 사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사실상 돌아오기만 하라며 문턱을 완전히 없애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 출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더군요. 이건 그 파격적인 조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상품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투자를 하려면 해외 시장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정부의 의도가 명확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까지도 국내 증시로 흡수해서 시장의 파이를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레버리지 ETF 같은 고위험 상품의 빗장을 풀어주는 게 시장이 과열됐을 때 그 변동성을 더 키우는 땔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이 오를 땐 수익을 극대화해주지만 반대로 내릴 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의 체력이 아니라 투기 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부작용보다는 시장 활성화라는 약효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거죠. 정말 모든 돈과 정책이 주식시장, 특히 AI 관련주로만 향하는 거대한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소외되는 곳은 없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뜨거운 주식시장 바로 옆에서 회사채 시장은 9년 만에 처음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다고요? 네, 순상환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건 새로 발행하는 채권보다 만기가 돼서 갚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리기보다는 그냥 빚을 갚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돈이 몰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현재의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빚을 갚고 있다. 정말 극명한 온도차네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AI가 가져올 미래의 희망에 베팅하고 있는 반면 채권 시장은 현재의 고금리 현실에 움츠러들어 있는 겁니다. 이 두 시장의 괴리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냉기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더 혹독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바이오 업계 말씀이시죠? 네,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바이오 기업들의 위기 소식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꿈을 보고 투자했던 곳들인데 강화된 매출 기준을 못 맞춰서
줄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모든 돈이 AI라는 단 하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신약 개발처럼 더 길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하는 바이오 분야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거죠. 기술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 똑같은데 그 시간 지평이 얼마나 짧으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10년 뒤의 신약보다 당장 내년에 나올 HBM5에만 열광하고 있는 셈이에요. 와, 그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르네요. 결국 시장의 인내심이 극도로 짧아졌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위협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한국이 다사사회로 진입했다는 경고가 정말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네, 최근 17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73개월 연속, 그러니까 6년 넘게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긍정적인 신호를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이죠. 잠시만요. 그 말씀은 지금 AI로 주가가 오르고 성과급 잔치를 하는 이 모든 게 결국엔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부양할 인구는 늘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사회 구조 위에서는 한계가 분명하죠. 당장 증시만 보면 전혀 체감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언제쯤 현실적인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은 내수시장 위축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특히 연금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들게 되거든요. 연금까지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8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2명에서 1.4명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제 성장의 엔진 자체가 꺼져버리는 수준의 충격파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정책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 같아요. 네, 그 점이 가장 안타깝죠. 내부적으로는 인구라는 구조적 위기가 있고 외부 환경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가장 큰 변수 같아요. 그렇죠. 약달러는 훌륭하다 이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그냥 요동을 쳤죠.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통화 가치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선언인데 이 발언 직후 원화 가치가 하루 만에 급등했죠. 24원이요? 와, 우리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을 바꾸는 걸 보면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란에 추가 함대를 보내면서 군사적 긴장감까지 높이고 있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단순히 그의 스타일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내부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아, 미국 내부 상황이요? 네, 자료를 보면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주 차갑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 사건 같은 사회 문제와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AI 혁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내부가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리를 해보죠. 오늘 우리는 AI가 불을 붙인 기록적인 증시 랠리,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살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화려한 잔치상 아래에서는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글로벌화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가 이끄는 기술 혁신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어쩌면 강력한 착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착시.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가오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이 모든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위협이죠. 네. 그래서 오늘 당신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이끄는 엄청난 낙관론의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단기적인 열광과 장기적인 위기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과연 기술의 힘이 인구 구조라는 이 거대한 흐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